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유동자금이 분양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면서 소비자들이 맘대로 카드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석 달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출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쇼핑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이 SK텔레콤과 손잡고 단말기에 바코드만 찍으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배송까지 해주는 스마트 쇼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백 대 1을 기록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1순위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난 데다가 저금리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청약 마감된 세종시 리슈빌 수자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323.6대 1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입니다. 특히 98제곱미터 A타입의 경쟁률은 2005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5일 청약을 접수한 아크로 리버뷰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나온 최고 청약 경쟁률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해 짓는 이 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내세워 강남권 재건축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시장에서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오르는 것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청약 1순위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난 데다가 저금리로 마땅하게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청약 과열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세종, 부산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성이 좋고 이런 곳은 막 몰리는 거죠. 양극화되고 좀 국제화되는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봐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경우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를 쓰려고 보면 은근히 제약이 많아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안 쓴 포인트는 그대로 사라지는데요. 정부가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이 원한다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드 포인트가 넉넉하게 쌓여 있지만 막상 음식점에서 이 포인트로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포인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별로 지불 금액의 10%에서 50%까지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 한 건당 포인트 사용을 5,000포인트로 제한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인트 사용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카드는 적립 포인트를 기프트 카드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교환 비율이 1.5대 1입니다. 15만 포인트를 바꾸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10만 원. 소비자 입장에선 5만 포인트를 밑지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카드사별로 포인트 사용에 제약을 두다 보니 소비자들은 적립 포인트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난 한 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2조 5천억 원 중 1,300억 원 이상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보유 포인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나오는 모든 신용카드에는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8개의 전업카드사 중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사는 고객이 원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카드도 내년부터 포인트 현금 전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카드만이 당장 포인트 현금 전환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석 달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59%로 2008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2.17%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뒤 석 달 연속 상승한 겁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금액 비중을 말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갚기를 미루는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보통 0에서 1%대를 오가는데 2%를 훌쩍 넘어선 현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4대 시중은행은 손실 우려가 커져 지난 1년간 대기업 대출 잔액을 6조 원 이상 줄였습니다. 구조조정 여파가 확산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계의 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2%포인트 오른 0.34%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상환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오름세를 탄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에 취약한 탓입니다. 한국은행의 2분기 자금 순환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170%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대출에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쇼핑 시대가 열렸습니다. 롯데백화점이 SK텔레콤과 손잡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쇼퍼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이제 식품 매장에서 카트나 바구니 없이 단말기로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분당점 식품 매장에 스마트 쇼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매장에서 상품을 눈으로 보고 선택할 뿐 직접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쇼핑카트를 끌지 않아도 단말기를 통해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바코드 스캐너가 장착된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고 쇼핑하면서도 매장 중간에 설치된 오더비어라는 장비를 통해 단말기에 어떤 상품이 얼마나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매장 출구에는 무인 계산대로 이동해 단말기로 찍은 상품 중 최종 구매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상품을 최종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경기도 분당구에서만 스마트 쇼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상품을 담아했다면 이번 스마트 쇼퍼는 정보통신 기술 도입해가지고 고객들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쇼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SK텔레콤과 롯데백화점은 지난 3월 미래형 스마트 백화점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쇼핑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쇼퍼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 8월에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상품이나 매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테이블과 신선식품 등을 위해 락커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락커를 설치해 쇼핑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7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리콜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 49조 원, 영업이익 7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7조 8천억 원은 지난해 3분기보다 5.5%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4% 감소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분기 8조 원대를 기록한 후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7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 예측했던 전망치보다는 3,600억 원 많은 수준입니다. 애초 증권가에서는 갤럭시 노트 7의 출시로 영업이익이 8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배터리 폭발 사고로 삼성전자가 리콜을 실시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리콜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달하고 갤럭시 노트 7의 분기 판매량이 예상치 600만 대에서 300만 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트 7의 리콜 사태가 없었다면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무난했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구체적인 3분기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콜 사태로 인한 IT 모바일의 부진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 다른 부문에서 상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 2조 6,400억 원, 1,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은 각각 5천억 원 이상 이익폭을 끌어올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 노트7 리콜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 판매에 들어간 만큼 실적이 회복세를 보여 영업이익이 다시 8조 원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미약품이 올리타정의 임상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근거로 한미약품과 베링거 인겔하임이 이미 지난 8월 올리타정의 임상 중단을 결정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8월 23일 베링거 인겔하임에 일단 모든 피험자 모집은 중단하고 임상 중인 환자들에게는 베링거 인겔하임이 임상 중단 레터를 보낸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베링거 인겔하임과 한미약품은 이미 지난 8월 새로운 피험자 모집을 중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히려 새로운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은 베링거 인겔하임과 공동 작성된 문서는 안정성 이슈와 관계가 없고 새로운 임상 설계를 위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2주차를 맞아 할인 대상 품목과 할인폭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맞이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부터 12일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생필품부터 가전제품, 한우 명품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7일부터 사흘간 할인 행사를 확대합니다. 430만 원짜리 삼성전자 65인치 TV를 291만 원에 내놓고 219만 원에 판매되는 김치 330리터 김치냉장고를 159만 원에 팝니다. 패션 상품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6일부터 9일까지 본점에서 직매입 명품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클리어런스를 열고 첫 주에 가장 호응이 좋았던 와우 프라이스를 이어가 패션과 식품, 잡화, 리빙 등 300여 개 브랜드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대형마트도 생필품과 한우, 주요 가전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이마트는 가전과 패션 등 인기 생필품 1000여 개 품목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계속합니다. 홈플러스는 12일까지 한우 전 품목을 30% 할인하고 인기 견과류 등에 대해 9,900원 균일가 행사를 개최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대손준비금 규제와 같이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권의 규제를 연내 대폭 완화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업계로부터 은행권 수익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 과제 관련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고 바젤3 등 국제 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국내 은행의 과도한 자본 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4분기 중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BIS 기준 자본 비율 산출대, 이익 잉여금 등 대손 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손준비금 규제가 완화되면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자본금 확충 압박을 받는 국내 은행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9대 성장 동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 가상현실, 즉 VR 산업에 5년 동안 4,050억 원을 투자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R이 한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새 터전으로 전망이 밝고 기존 스마트폰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VR에 대한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정부 2,790억 원과 민간 1,26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VR 시장을 개척할 주력 아이템을 육성하고자 유망 대기업과 중소벤처업체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착수합니다. 또 400억 원 규모의 VR 전문 펀드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변을 VR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며 VR 캠퍼스 같은 연구 협업 공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9조 9천억 원보다 20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가운데 실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67.2%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 총생산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 실적이 개선된 데다 민간 소비가 증가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에 2,83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3.7% 줄어든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13조 2,210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5.8% 줄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2%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위례와 광구, 신도시 등 0.14%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온비드 사이트에서 1,941억 원 규모 1,091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이 중 575건은 감정가의 70%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창원 기상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 30mm에서 80mm의 비가 오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바꿔볼까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이 한창인 요즘 자동차 업체들도 동참해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차량을 구매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10월 신차와 중고차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쇼핑과 관광, 한류가 결합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쉽게 말하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9월 29일에서 10월 31일까지 3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도 참여해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추가적으로 할인에 들어가는 차종들은 현대자동차의 대표 모델들로 현대차는 2차에 걸쳐 총 1,100대를 할인 행사에 내놨습니다. 오는 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소나타 2016 모델은 248만 원에서 300만 원,
소나타 2017 모델은 112만 원에서 183만 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랜저 2015는 최대 388만 원, 산타페 더 프라임은 최대 3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는 전국 대리점이나 지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르노 삼성과 쌍용차도 인기 주력 모델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내놨습니다. 르노 삼성은 SM3와 QM3, SM6 3개 차종 2,000대를 준비했는데요. SM3 가솔린 모델은 7%, 디젤 모델은 10% 저렴하게 살 수 있고 QM3는 전 차종에 대해 최대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쌍용차 역시 인기 모델인 2016 티볼리 에어와 티볼리를 5%, 코란도 투리스모에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 GM 쉐보레도 쉐보레 텍스프리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선보입니다. 쉐보레는 10월 한 달간 아베오, 크루즈, 올란도 트랙스 등 4개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취득세 7%와 자동차세 1년치를 할인해줍니다. 기아차는 기아 프리미엄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닝은 1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최대 144만원, K9은 7%의 할인율을 통해 최대 169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는 8일에서 9일 이틀간 열리는 2016 서울 자동차 페스티벌을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장안평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고차 가격 정찰제와 노마진 경매 이벤트를 통해 중고차를 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올라와 있는 자동차의 가격과 실제 가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부터 차량을 상품화시키는 일부의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진을 받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경매 참가는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20명의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마스터가 장안평에 중고차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와 동행해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정비에 대한 조언 등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만날 수 있는 10월 각종 이벤트와 할인 기회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지방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으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될 걱정입니다. 이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남부지방은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은 23도, 대전은 22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과 울진 16도, 한낮 기온은 강릉 24도, 울진 2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저녁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낮에 광주와 부산의 기온은 23도, 대구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든 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도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뚝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